모리뉴스 프로그램에 시간을 잘못 입력하면 ASC가 또 달라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자료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1954년 3월 21일부터 1960년 5월 14일까지의 내 생일이 해당이 된다. 여러분 양력 기준이에요. 음력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태어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더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왜? 정책에 따라서 혹은 썸머타임을 적용시켜가지고 시간이 달라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1966년 2월 13일생이다.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분은 30분을 더 해서 입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머! 그러지 않고 그냥 30분 추가 없이 입력을 하면 이분은 물병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분을 내가 추가해가지고 제대로 입력을 하면 이분은 어머! 물고기 자리네? 그렇습니다. 아예 별자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꼭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모리뉴스 기준 생시 입력 시기와 시간 요거 꼭 체크하시고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요 별자리의 사원소 특성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원소에 해당되는 별자리 양, 사자, 사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또 신을 만나러 또 한 분이 가셨네요. 헤르메스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자, 불의 원소는요, 뭔가 도전적 열정 뻗치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도전정신, 개척, 열정적인, 적극적인. 그러다 보니까 양, 그러니까 플러스의 에너지는요, 뭔가 드러나는 이런 에너지가 되거든요. 이번에는요, 물의 원소에 해당되는 별자리, 개, 정갈,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건 약간 직감, 삐리와 약간 이런 느낌. 네, 물은 여러분 컵에서 따로 보면 물은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음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 원소, 쌍둥이, 천칭 물병인데요. 자,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뭔가를 전파시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양이라서 표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죠? 구석에서 방귀를 끼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 왜? 퍼져나가니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흙의 원소인데요. 뭔가 실리를 추구하는 황소, 처녀, 염소, 물질주의, 안정을 추구하는, 실리와 실용을 추구하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흙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퍼져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음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차원소의 성질을 이렇게 간단하게도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불은 뜨겁고 건조해요. 물은 차고 축축해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물하고 불이야 뭐. 그런데 이제 공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뜨겁고 건조, 차고 축축, 이 네 개의 단어 중에서 공기는 뭐와 뭐를 만나게 하면 될까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이러시면 콜라 나옵니다. 네, 공기 사이는요 뜨겁고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한증막의 수증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 뜨겁고 축축하지 이렇게 이미지를 좀 떠올려 주세요. 자, 그러면 흙 사이는 당연히 거기 안 들어간 나머지겠죠. 차고 건조한, 그래서 흙 사이는 기억하실 때는 겨울에 차가운 겨울 땅, 이걸 기억하시면 좀 나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그 단어들 hot, cold, dry, 모이스트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불 사이는요, 이 뜨거운 성질은 확장, 외향성을 나타내고요. 건조한 건 현실적이고 냉정한 객관성,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사인의 별자리들은요, 성취욕, 야심, 영예, 목표지향, 추진력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기 사이는요, 아까 제가 한증막의 수증기를 떠올리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핫은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 모이스트, 감정, 정서, 주관성, 뭔가 그 물기가 들어가면 감정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서양에서는요. 그래서 공기 사이는 이상주의, 공유, 공감, 적극적인 사교성, 소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흙 사이는 아까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게 말이다. 무슨 소리를 했던가. 차가운 겨울 땅으로 기억하세요 했죠. 그래서 콜드, 드라이 이렇게요. 자, 콜드는 수축, 소극적, 내성적, 드라이는요
현실적 냉정, 객관성. 그래서 합쳐져서 물질과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스 투고에 들어있는 그 색깔 그대로 지금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흑사인들은 다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사인인데요. 물은 콜드, 모이스트 이렇게요. 그래서 콜드는 똑같고 모이스트도 앞에 보셨던 거와 똑같습니다. 감정, 정서, 주관성. 그래서 합쳐져서 몽상, 감정적인 뭔가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자, 이번엔 여러분 활동궁, 고정궁, 변동궁인데요. 그래서 보통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활고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자료에도 아마 활고변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강의 자료 잘못 가져온 거 아닌가요? 지금 점성술 시간인데 웬 명리 자료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알고 보면 이 명리에 나오는 12지지와 서양의 그 12별자리가 딱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보통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에 해당되는 별자리. 이게 무슨 별자리죠? 염소자리. 자, 축에 해당되는 별자리. 축축한 물병자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요, 약간 물고기 어자랑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요? 물고기 자리랑 맞춰서 들어가고요. 묘는요, 이렇게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겨있는 양자리하고 맞고요. 자, 지는요, 황소자리.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면이 살아야 으쓱으쓱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바로 그 황소자리요. 자, 사는 쌍둥이 자리. 네, 오는 내 식구들 잘 챙기는 개자리. 미는 돋보이는 사자자리. 그리고 장기가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고 얘기했던 처녀자리가 신에 해당되고요. 유는 천칭자리. 좀 생긴 게 닮지 않았나요? 얘도 안 닮았나요? 안 닮았으면 할 수 없고.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이따가 룰러랑 이런 걸 외울 때 좀 편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술은 정갈자리. 뭔가 얘도 좀 삐쳐나왔는데 얘도 삐쳐나와서 화살표 있는 정갈자리랑 해당이 되고요. 해는 사수자리. 좀 닮았죠? 이렇게 화살 안 닮았나? 안 닮았으면 할 수 없고. 네, 자, 이거를 얘기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알면 나중에 외우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죠. 자, 변화의 별자리는 뭔가 변화 변동이 많은 별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따가 이제 저희가 룰러를 배울 텐데 수성이 관장하는 별자리 2개, 쌍둥이랑 처녀가 여기 변화의 별자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목성이 관장하는 별자리, 사수와 물고기가 또 변화의 별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명리에서 우리가 생지라고 부르는 인신사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바로 다 들어갑니다. 인, 신, 사, 해에 해당되는 별자리, 물고기, 쌍둥이, 처녀, 사수자리가 사실은 다 점성학의 변동궁하고 똑같았던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미 명리를 아시는 분들은 더 외우지 않아도 요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육합은 또 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구본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얘를 딱 가운데 나눠가지고 양쪽을 사이좋게 연결을 해봅니다. 혹시 명리 배우신 분들 중에 오미가 화라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계시죠? 사시는 수, 진유금, 묘수화, 인해모, 자축토. 이걸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시겠지만, 사실 이 오하고 미는요, 오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자리, 미는 여기 사자자리잖아요. 이거는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오행대이라는 고전책에는요, 이 오미화는 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점성술의 내용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전해질 때 여기 약간 뭔가가 자꾸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는 쌍둥이 자리였죠. 신은 처녀 자리죠. 그래서 사신, 수는 수성이 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별자리랑 외우시면 룰러가 그냥 외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지는 황소자리, 유는 천칭자리, 진유, 금이죠? 금성이 관장을 합니다. 묘는 양자리, 술은 여기 정갈자리. 그래서 묘술화, 화성이 관장하는 거죠. 자, 이는 물고기 자리, 해는 사수자리. 그래서 인해, 목성이 관장하는 거고, 축은 물병자리,
자는 여기 염소 자리. 그래서 자축토, 토성이 관찰하는. 그래서 룰러십을 외울 때 이 육합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명리가 모르겠네, 난 하나도 모르겠네 하시면 그냥 외우시는 걸로 네,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절별로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해묘미는 봄을 나타내는 별자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묘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기도 하는데 몇 분이 또 신을 만나러 가실라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화일고변이라고 했던 이 사중구조는요, 카디날은 계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뭔가를 갑자기 시작하고 또 갑자기 멈추기도 하는 약간 용두삼이 같은 막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시작했다가 했는지 말았는지 끝은 지지부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카디날은요, 우리가 명리에서 했던 왕지에 해당되는, 그래서 뭔가 세긴 한데 끝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픽스드는요, 고정공이라고 써놨죠. 어떤 계절의 중간 시작한 사건을 완성되는, 지속되는. 그래서 명리에서 보자면 여기 묘지, 고지에 해당되는 별자리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뮤터블인데요, 변동궁이라고 하고요, 생지에 해당되는 별자리들입니다. 이거를 뮤터블을 더블바디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이제 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물고기 자리, 물고기 두 마리죠. 사수 자리 반인반마예요. 위아래가 나뉩니다. 사람과 동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쌍둥이 자리 두 사람이죠. 쌍둥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에서 딱 막히셨죠. 처녀 자리를 설명을 못 하시는 겁니다. 더블바디에서.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나눈 더블바디가 아니고요. 특성상 요 뮤터블에 해당되는 계절에는 두 개의 계절의 특성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더블바디라는 이름이 붙어졌던 거죠. 네. 자, 계절로 그래서 한번 보는데, 자, 카디날에 해당되는 별자리는 그 계절이 시작하는 단계예요. 보통 3월 되면 봄이 시작되네. 6월 정도 되면 이제 여름이 오나봐. 뭐 9월 되면 가을이네. 12월 되면 이제 겨울이 되나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계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 자, 하지만 픽스될 때는 누가 봐도 이건 그 계절이야. 자, 4월에서 5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다른 계절이라고 말할 만한 뭔가가 없잖아요. 당연히 봄이지 싶죠. 자,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 누가 봐도 여름이야. 이거는 다른 계절이 있을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 자, 10월에서 11월 당연히 가을이지. 무슨 계절이겠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1, 2월도 당연히 겨울이죠. 이렇게 그 계절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픽스드 고정궁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두 계절의 특성이 다 나타나는 약간 간절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때도 봄이야 여름이야 약간 그런 느낌. 요때도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런 느낌. 요때도 가을인가 겨울인가 느낌. 요때는 겨울인가 봄인가 느낌. 그래서 두 개의 계절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자, 연애 스타일을 연결을 해보죠. 자, 요 지구지손형, 바람둥이형, 어장관리형 중에 카디날에 해당되는 연애 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바람둥이? 여러분, 갑자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쵸? 그렇습니다. 자, 픽스드에 해당하는 연애 스타일. 그렇죠. 한 여자만 쭉 가는 사람. 자, 뮤터블은 그쵸. 양다리, 삼다리 다 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느낌이 좀 오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그럼 업무 스타일로 카디날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픽스드는 끝장 보는 성격. 자, 뮤터블은 그렇죠. 별거 아니죠? 자, 마지막 다이어트 스타일에 넣어봅니다. 카디날은 어렵나요? 다이어트를 안 해봐서 별로 와닿지 않네, 사례가. 막 이런 건가요? 이거죠. 네. 자, 픽스드는 끝까지 해내는. 뮤터블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요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